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폐쇄할 것으로 알려져 대량 실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뇌물을 받고 10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려줬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전북과 경북지사가 만나 탄소산업과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건설에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도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소속 군산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확인한 결과 권옥압 사장이 지난 1일 사내 비상경영 설명회에서 울산 4호 도크와 함께 군산 도크의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작업 물량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군산 조선소의 도크를 멈추고 조선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도의원들은 해석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수순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가동 중단이라고 하면은 폐쇄 조치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에 대해 군산 조선소 측은 내부적인 구조 조정 과정이며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 도크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군산조선소의 폐쇄 관계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7일 현대 측은 당초 군산 조선소 처리 물량인 LPG선 2척을 울산 조선소로 재배정해 지역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 측의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에 닥칠 경제적 타격은 가늠조차 어려워 극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한 범도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가능성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5천 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몽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도크 비상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군산조선소에서만 정규직 5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리와 사원급까지 희망퇴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은 보기는 다들 안 좋았겠죠. 그리고 또 본인들도 언젠가는 또 저렇게 된다는 그런. 군산조선소에는 자체 정규직 700명을 비롯해 사내협력 38개사 3,300여 명, 사회협력 10개사 1,300여 명 등 총 5,700여 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도크 폐쇄가 현실화하고 조선소 폐쇄로 이어질 경우 협력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협력사들은 현대중공업의 결정 여하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그저 답답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론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 그대로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건조에 들어간 군산조선소는 그동안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2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6년 만에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량 실직과 경기 침체의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산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군산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변국과 대립하게 하는 사드 배치는 군산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군산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는데 만일 사드까지 배치될 경우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년 전에 발생해 진범 논란에 휩싸였던 삼내 강도치사 사건의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99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37살 임명선 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중립적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으며 이로써 3례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안군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가 복마전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수가 뇌물을 받고 10억 원이나 비싸게 계약을 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진행된 부안군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 군은 당시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해 전남의 한 업체에게 35억 원의 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내부적으로 추선한 공사비는 25억 원, 무려 10억 원이나 비싸게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는데 김호수 전 군수 등이 뇌물을 받고 업체에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군수가 브로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이 업체만 가지고 있는 공법을 공사에 반영해 계약을 따내게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담당한 6급 공무원은 9,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뇌물 등 3억 원가량의 로비 자금을 건네고 7억 원을 더 벌어들인 셈이 됐습니다. 군수 및 담당 공무원 등의 본물을 망각한 욕심이 건설 브로커의 개입을 통해 결합되어 자행된 전형적인 민관 유착 비리입니다. 전 군수의 뇌물 비리에 군민들은 침통한 표정입니다. 부안군이 지금 그렇게 돈도 없대요. 없는 사람 심정을 생각해서 좀 알뜰하게 제살림 같이 해야지.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호수 전 군수와 부안군 공무원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기강회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주 효자동 한 마트에서 진안경찰서 48살 최모 경위가 휴대폰으로 대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지난달에는 전주 완산경찰서 한모 경위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또 전주 완산경찰서 박모 경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파면되는 등 최근 한 달간 4건의 전북경찰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교육부가 전주교대의 총장 임용 후보를 다시 선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입니다. 총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대학 측의 반발 등 파장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최근 전주교육대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난해 전주교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총장 임용 후보를 다시 선정해 추천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간선제로 선출한 1순위와 2순위 총장 임용 후보를 추천받은 뒤 뚜렷한 이유 없이 절차를 미뤄오던 교육부가 1년 반 만에 공식적으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셈입니다. 그동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은 채 꾸준히 총장 임용을 촉구해온 대학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1순위 후보자의 총장 간선제 반대나 시국선언 참여 전력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간선제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재선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섭위는 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고 또 이건 부당하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전주교대는 오늘 16명으로 이루어진 교수평의회와 내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당선자도 법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전북을 방문해 전라북도와 상호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동서로 나란히 자리 잡은 두 광역단체는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 좋은 동반자 관계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서해안에서 경북 동해안 끝을 잇는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됐지만 전주에서 무주 구간만 2007년에 개통됐을 뿐 무주 대구 구간은 진척이 없습니다. 전주 김천 간 복선 전철화 사업 역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된 것이 전부입니다.
전북을 방문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송화진 도지사를 만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협력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와 전주 김천 간 복선 전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접근도 미래 산업으로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고 도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것도 빨리 좀 들어가야 됩니다. 두 자치단체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 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경쟁보다 지금은 협력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효성이, 경북 구미에는 세계 1위 업체인 일본 도레이가 탄소 섬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은 경쟁 차원이 아니고 우선은 수요를 자꾸 착출시켜야 할 단계가 왔고 무엇보다 동서간 화합을 위해서 도로나 철도가 하루빨리 놓여야 한다며 두 지사가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함께 방문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민선 6기 도정이 송화진 지사가 거쳐온 전주시 인사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허남조 의원은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전입해온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서열을 무시한 채 승진하고 주요 보직을 꿰찼다며 내부 불만이 폭발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연 기관도 15곳 가운데 6개 기관, 9명의 임직원이 도와 전주시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완주군 동의 없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전이 최종 철회 또는 백지화됐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또 국방부와 35사단에 전주시가 요청한 전주대대 이전 합의각서를 반려하고 전주대대 이전 계획을 폐기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약한 비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마 전설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젖은 상태입니다. 빗길 운전 오늘 대비하셔야겠고요. 또 흐린 날씨 때문에 교통 시야도 평소보다 짧은 상태입니다. 오늘 주의 운전 더더욱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분만시설이 없었던 고창군에 분만산부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무주군은 고랭지의 특성을 살려 여름 딸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분만 취약지 가운데 첫 번째로 고창군이 고창 종합병원 내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진료와 운영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등 16억 원을 들여 개설된 고창 종합병원의 분만 산부인과는 초음파 진단기 등 26종의 최첨단 시설과 함께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는 원정 출산을 하지 않고 양질의 검진을 받고 편안하게 분만할 수 있어 산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고창군이 될 것입니다. 무주군이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를 확대해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해발 900m인 무풍면 일대 2.3헥타 규모의 딸기 모종과 생산 자재 등을 지원해 지난달부터 여름딸기를 생산 출하하고 있는데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제과 제빵 재료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익산시청 35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0개 농가에 긴급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침수된 하우스에서 메론과 수박, 상추 등의 작물을 걷어내고 하우스 비닐과 유입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농가들을 도왔습니다. 장마철이기는 하지만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내 허브체험공원과 경관농업지구에는 요즘 갖가지 허브와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사루비아 2만 본과 메리골드 2만 본, 안젤로니아 4만 본 등 총 8만 본이 빨강과 주황, 노랑, 보라 등 색색별로 정렬돼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일본 뇌연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와 군산, 남원, 김제 등 4개 지역에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지 문제로 터덕거리던 군산 전북대병원의 새로운 부지가 이달 말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신규 부지 한 곳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부, 기재부와 함께 총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이달 말쯤 부지를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병원 신규 부지는 백석제보다 군산 도심 가까이에 있으며 부지는 최대 9만 제곱미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에코시티 내 대형 쇼핑몰 입점 저지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성명은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입점은 땅값 상승을 원하는 사업자와 입주자,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20회 전북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부터 엿새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협연 음악회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은 정기 연주회로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베르디의 레퀴엠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종일 사진 전시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서양 화가 전동희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전주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국민성우 배한성 씨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모레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초청해 미디어학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정읍시 수박연구회는 모레부터 이틀간 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제15회 하소 백년축제가 김제시 청하면 하소 백년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개념 생물조사인 바이오블리츠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20에서 70mm이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는 1에서 2m, 먼 바다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